네,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. 오늘도 수익률을 극대 보는 시간입니다. 공격주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전에 핫하게 움직였던 종목 네 가지 먼저 좀 보실 텐데요. 첫 번째 종목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성우하이텍인데 자동차 부품주죠. 근데 이제 작년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. 연간으로 봤을 때는요, 23년 실적이 2,567억. 그러니까 지금 이제 YOY로 봤을 때는 158% 증가를 했고, 무엇보다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. 영업이익이 1,100억 정도 좀 발표가 됐는데, 어제 밸류 프로그램에 관련해 가지고 자동차 업종이 부진했지만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급등의 흐름이 좀 나타났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인 어떤 저항 자리가 좀 있긴 해도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, 그다음에 앞으로 지금 실적 전망치도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는 만큼 현재는 추가 상승에 대한 어떤 가능성도 좀 놓고 있는 이제 그런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 종목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. 연일 신고가를 좀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. 뭐 다들 아실 겁니다.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면 이제 방산 쪽에 굉장히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인데 증권사 목표가가 좀 상향이 좀 되고 있는데 7군데서 지금 목표치를 좀 상향을 시켰습니다. 근데 이제 그 이유를 보니까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발표가 됐어요. 그러니까 지난주 발표된 23일 날 잠정 실적치, 그러니까 지금 IFRS로 지금 실적이 잠정치가 좀 나왔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발표가 됐죠. 매출액은 3조 4천억,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2,895억입니다. 컨센보다 한 20% 이상 좀 상향이 됐다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, 그다음에 지금 무엇보다 지금 수은법에 대한 어떤 29일 본회의 통과 기대감과 그다음에 이제 우주항 공청 설립, 그다음에 추가적인 어떤 계약 기대감 등이 일단 방산주, 특히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점을 또 지금 무리하게 조금 어떻게 논하기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21선에 대한 어떤 지지를 좀 잡고 보신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총 10조 원 가능성도 좀 놓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세 번째 종목인데 하나 오션인데요. 최근에 조선주의 흐름이 상당히 좀 부진합니다. 이유는 수주 산업이기도 하지만 수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상품 가격이 좀 좋아야 됩니다. 근데 이제 최근에 뭐 석유 가격이라든지 천연가스 가격 이런 어떤 상품 가격이 상당히 좀 부진하기 때문이죠.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오션은 어저께 좀 반등을 했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초대형 원유 운반선을 수주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지금 두 척 수주를 했고 가격으로 봤을 때는 3,400억 정도 지금 가격이 좀 형성이 좀 돼 있습니다. 2008년도 이후에 가장 높은 가격을 지금 받았다라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바닥을 조금 다지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수주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건 좀 좋지만 여기서 아직까지는 좀 확실하게 좀 바닥권이다라고 우리가 확신을 갖기에는 조금 더 어떤 흐름을 좀 확인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네 번째 종목입니다. 삼성생명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전에 이제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시장 실망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종목들이 그동안에 강했던 종목들이 좀 빠지긴 했는데 삼성생명도 그 안에서 대장주의 역할을 했던 종목입니다. 다만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그동안에 밸류 프로그램에 있어서 가장 매수를 많이 한 게 외국인이죠. 근데 이제 삼성생명 같은 경우도 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지속됐습니다. 20만 주가 유입되면서 장중에 8%까지 하락했지만 낙폭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오늘도 추가적인 어떤 상승을 좀 보일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하방 경직성이 21선 위에서 좀 발생을 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어떤 상승 기대감도 당연히 좀 높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면밀히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 내용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공략주인데요. 오늘 뉴스는 좀 두 가지입니다. 지금 6G가 있고 리튬이 있습니다. 6G 먼저 조금 보시도록 할 텐데 지금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우리가 MWC가 지금 개최 중이죠.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온 뉴스입니다. 6세대 통신 기술이랑 그다음에 AI 기술을 융합해서 지금 기술 개발을 좀 일어나겠다. 근데 이 협의체가 좀 출범이 되는데요. 얼라이언스라고 합니다. 근데 이제 이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협의체가 그 안에 어떤 기업들이 지금 구성이 좀 돼 있나 보니까 삼성, 그다음에 엔비디아, 마이크로소프트, 그다음에 에릭슨, 노키아, 소프트뱅크, ARM 이런 쪽으로 지금 우리가 이름만 들어봤을 때는 굉장히 조금 핫한 기업들이 지금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제 장 끝나고 뉴스가 이제 장 마치고 나서 4시 이후에 뉴스들이 좀 발표가 됐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도 추가적인 어떤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. 관련주를 한번 좀 보시면 뭐 KMW나 이노와이어리스, 솔리드 그러니까 이런 어떤 종목들로 좀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내용입니다. 리튬인데요.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검색창에 리튬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요즘 앨범아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쪽의 어떤 감산 이슈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도 업체들이 지금 가격이 워낙 좀 폭락을 많이 했어요. 탄산 리튬이라든지 어떤 리튬 가격들이.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80% 정도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생산 단가에도 못 미친다. 그래서 이거는 경제적이지 못하다.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급을 좀 감소시킬 수 있을 만한 뉴스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리튬 가격이 좀 반등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관련주들의 흐름
상금이 중국 쪽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좀 반등을 하고 있죠.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역시 높지 않나. 관련 종목들은 뭐 아시다시피 지금 큰 종목들, 뭐 포스코홀딩스라든지 아니면 지금 폐배터리 관련주들의 흐름도 우리가 좀 면밀히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.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근데 이제 제가 오늘 공략주로 조금 말씀드릴 종목은요. 오늘 KMW를 좀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리튬 가격이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조금 알고 있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. 근데 이제 어저께 이제 갑작스럽게 뉴스가 하나 이제 긍정적인 게 좀 나타났어요. 근데 이제 요즘에는 AI가 갖다 붙이면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고, 특히나 뭐 MS라든지 엔비디아 특히 여기서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좀 주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. 어떤 산업이 얼마만큼 디테일하게 지금 진행되느냐 이 부분보다도 결국엔 누가 하느냐에 좀 더 포커싱이 좀 맞춰진다는 얘기죠.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오늘 일단 통신 장비 쪽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KMW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RF 사업, 무선 통신 사업이죠. 여기에서는 5G 시절에 굉장히 조금 핫했던 기업이고, 특히나 이제 안테나라든지 필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력을 좀 갖고 있는 선두 기업이다라는 겁니다. 근데 이제 6G에 가서도 이런 어떤 사용처가 확대될 수 있다, 아니면 유지될 수 있다,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. 거래처를 보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매출액 기준에서 봤을 때 한 30% 정도 좀 차지합니다. 그다음에 지금 에릭슨이라든지 노키아, 그다음에 지금 라쿠텐이라든지 지금 후지츠, 그러니까 일본 기업이라든지 유럽 기업들, 그다음에 삼성전자 이런 기업들이 고객사로 좀 확보가 좀 돼 있는 상태에서 현재로서는 기대감 자체가 상당히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17,400원,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14,000원으로 좀 짧게 잡고 좀 대응을 하신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위치적으로나 어떤 기대감으로나 좀 유망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설명은 이 정도까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자분들 오늘 성투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홍의진이었습니다.